발끈한 홍준표 고소하겠다 선언 이게 이제 사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명태균 씨 이제 얘기입니다. 요즘 좀 명태균 씨가 또 엄청나게 명태균 씨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남성건 변호사님, 그분이 한번 얘기를 싱크로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를 향해서 일관되게 사기꾼이라고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입을 다물고 예. 조용히 있으면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예.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 명태균을 모른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의 사실입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복당하기 전에 복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부탁을 했다고 해야 되나? 네, 저게 무슨 얘기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여쭤볼게요,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저는 김종배 앵커가 네. 인상을 너무 쓰는 게 웃음을 참으려고 인상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예. 네. 어쨌든 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 홍준표 시장님도 과거에 이제 그 복당하는 과정에서 그 홍준표 시장이 복당할 때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씨였습니다. 네네. 김종인과 홍준표의 오래된 악연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속시킨 경험이 있고 서로 이제 막말을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김종인과 가까운 명태균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명태균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은 뭐 사기꾼이라 그러면서 막 막말하고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와 그 변호사가 매우 지금 붕괴하면서 홍준표 시장 당신은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좀 촉발된 것 같고요. 여기 관련해서 잠깐만요. 홍준표 시장 얘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내가 사실은 복당됐는데 무슨 소리냐 명태균 씨 말은 틀리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그 전에 이미 얘기가 돼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복당만 그 이후에 된 거다 뭐 이런 취지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 아니, 저는 뭐 중요한 얘기예요. 네네. 명태균 씨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 이제 부터 그 지금까지 행보들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렇죠. 좀 약간 갈디잡처럼 되어 있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명태균 지금 대리인의 말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신빙성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 현직 대구시장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하는 저런 말들은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정치인으로서 지금 신뢰도가 떨어진다. 안 그래도 지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는 메시지들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배신자 프레임을 막 계속 씌운다던가. 그래서 되게 좀 정치 감각이 떨어지신 게 아닌가.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 판에서 살아남지 못하실 것 같다. 저렇게 하셔가지고는. 혹시 의원님 알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지만 네. 지금 이 남상권 변호사 얘기로는 명태균 씨 도움을 안 받은 정치인이 없다. 되게 많은 도움을 줬고 그 명태균 폰에 되게 많은 게 들어있고 그 중에 하나가 홍준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막 처음에는 찍어 누르려고 그랬단 말이죠. 네. 막 뭐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막 얘기했다가 또 좀 빠져 있다가 지금도 또 그러는 것 같고 명태균 씨가 뭘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잘 모르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황금폰이 이제 공개되기 전까지는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전 국민이 지난 한 석 달에 가까운 명태균의 행적을 우리는 봐왔어요. 네네. 그 명태균 씨가 뭐 사기꾼이건 책략가건 거기에 급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낮은 하급 사기꾼이라면 거짓말을 많이 지어내죠. 근데 명태균의 단수는 아주 고등한 책략가이자 사기꾼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거짓말은 안 한다는 거죠. 존재하는 사실을 어떻게 말하자고 어떻게 편집하고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의해서 자기 비중이 높아지는 거지. 네. 없는 사실 지어내갖고 감당 못하게 해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작은 이득을 안 취한 거예요. 명태균 씨가 돈을 어떤 방법으로 추구했는지 몰라.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득이었을 텐데. 그러나 자잘한 돈을 안 먹는 모습으로 해서 그 정치인들한테 신뢰를 쌓았단 말이죠. 네.
어떤 국가 사업을 크게 먹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행적을 보면 홍준표 씨가 오랫동안 해온 모습을 우리도 봐왔는데 일단 우기기가 잘 통한 사람이에요. 아, 우기기. 그게 과거에 그 무슨 그 1억 먹은 거 문건이 나왔는데도 그냥 우기고 밀어붙이면서 기가 막힌 생존수를 가진 사람인데 이번에는 뭐 비위 사실보다는 망신살이 뻗칠 일인 것 같은데 아, 네. 또 한 번 그 홍 씨 특유의 그 우기기가 통할지 참 궁금해요. 우기기의 양대 산맥이 네. 윤석열하고 홍준표라고. 아, 그렇군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 네. 하여튼 뭐 대단히 창피한 구석이 나올 것 하여튼 같아요. 홍준표 시장은 어쨌든 명태균 씨랑 관계가 없다는 걸 자꾸 주장하고 싶어 네. 하는데 남성검문에서는 인터뷰하면서 나불거리지 말아라, 뭐 나불대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직접적으로 전하면서 사실은 홍준표 씨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하면 큰 거 다친다는 네. 경고를 사실 이제 한 그 셈이거든요. 남성근 변호사가 미스터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명태균 씨하고 나이가 같다면서.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미스터 명이 많이 화난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 두 명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결국 오세훈 시장은 좀 조용히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은 이제는 나 두 번째 고발한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도 고발했어요. 명태균 등등. 저번에 네. 한 거고 이제 제 말은 이번에 맞아요. 저 얘기 네. 나온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나 두 번째 고소한다 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얘기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왜 저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냐면요, 이게 명태균, 홍준표, 김종인 세 사람이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종인 씨는 말을 이준석 못해. 의원도 알겠죠. 이준석도 알겠죠. 근데 김종인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이야. 아. 이준석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야. 왜요? 본인들도 명태균한테 뭔가 녹취록이 있을 수도 있고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요. 줄줄이 창원지검 불려가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상황에서 명태균만 입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명태균은 범죄자니까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저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이제 희대의 궤변론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동훈, 뭐 유승민 그리고 이제 찬성파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탄핵 찬성파 의원들을 레밍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심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오세훈 시장은 찬성했는데 거긴 또 그럴 만하다. 이렇게 앞뒤가 늘 바뀌어요. 광역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러니까 관대하더라고요. 레밍은 되고 뭐 뉴트리아는 안 됩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자, 어쨌든 명태균 변호사란 자가 MBC에 나와서 나와 내가 명태균을 통해 김종인에게 복당 부탁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김종인은 93년도 4월 동화은행 뇌물 사건 때 내가 집어넣은 사람이다. 뇌물 자백을 받은 뇌물 사범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복당 부탁을 할 수 있겠냐. 나는 이준석이가 복당시켜준 거다. 명태균 변호사와 명태균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표인데 공포라고 쓰셨네요. 아이 참.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엄중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 적어도 나는 누구처럼 사기꾼에게 놀아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란 자도 경남지사 때 정무실장으로 6개월 데리고 있다가 본인이 데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밑에 부하 정무실장으로 이제 있었나 봐요. 그때 함량 미달이라서 바로 내보낸 자인데 탈당하더니 김경수 지지 선언을 한 사람이다. 어떻게 믿겠냐. 명태균, 강혜경을 고발한 후 두 번째 고발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파렴치범이라서 그냥 줄 수가 없다. 털끝만큼도 나는 관련이 없다. 그자가 날 팔고 다녔지만 홍준표는 그런 사기꾼 못 알아볼 바보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무서운데요. 박은정 의원한테 질문인데요. 네. 지금 저 건, 홍준표, 오세훈 건 등등 더 엮인 사람들 이게 지금대로라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명예훼손 등등. 근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 발동이 되면 사실 명태균 건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안에. 특검법 안에. 예, 그 창원지검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 홍준표, 오세훈, 기타 등등 건도 이 특검에서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건은 아마 또 그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창원에서 하는 게 말이 안 돼서. 너무 규모도 작고. 네,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특수보훈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란 지금 특수본을 차리는 바람에 조금 잊혀졌지만 명태균 특검도 지금 국회에 통과해서 정부 가 있기 때문에 곧 이제 시행이 되겠죠.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그 내란 특검법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에 나온 그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 저는 김건희 특검법은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거든요. 거부권 같은 건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권한대행은 네. 소극적인 권한대행만 할 수 있는 거지 적극적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권한대행은 대법원 판례상 네. 현상 유지 및 관리 그렇죠. 바로 예, 그거거든요. 직무 범위가 그렇다고 판단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 더더욱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자기가 어불성설이죠. 사실. 대통령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부당하고 그 외 기타 정책적인 법들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권한 범위 근거나 내에 이런 있는지도 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실은 권한대행을 시켜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선출된 권력이거나 국민이 뽑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대통령이 일단 탄핵 심판을 받는 도중에 국정이 멈추면 안 되니까 국정이 멈추지 말라고 도장 찍으라고 사실은 이제 있는 자리고 그래서 그 도장 찍는다는 게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해라 이 정도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종 법안들은 현실적으로는 선출된 권력이 지금 사실 국회밖에 없는 셈이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통과시켜 놓은 것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저는 그게 매우 의심스러워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놀이 조금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내란 사건으로 우리가 온 국민이 정말 명쾌하게 인식을 하게 된 게 뭐냐면 국가 권력의 최정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직위에 있지 않고 국민의 의지에 달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주체는 대통령이고 거기에 맞서는 또 한 주체는 국회라는 점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씨가 그 권한대행이라는 아무도 선출하지 않은 자인데 뭐 자칫 이러면요 내란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란 공범으로까지 안 가잖아요. 네. 권한대행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깃장 넘으면 본인도 감옥 갑니다. 사실은 저는 그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한덕수 총리가 내란과 관련해서 그 국무회의에 지금 참석을 한 거고 그 대통령을 막지 못했던 뭐 본인은 반대했다고 언론 보도는 나오던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직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권한대행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렇죠. 국민이 그나마 너무나 국정이 지금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행사라고 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분에 맞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 다 이야기하셨는데 조국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에 개헌을 해야 된다. 7공화국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 고리 씨의 권력 승계 문제도 저는 맞습니다. 뭐 사실 네. 총리가 아니라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장으로 오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순수 대통령제 옹호자인데 총리가 있는 것 자체도 좀 문제다 그런 생각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얘기 참 여러 번 최근에 많이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회와 행정부가 업무 공조를 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 권한대행 한덕수가 국정의 중요한 부분들은 국회의장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의장 자리에는 1당, 2당, 3당, 4당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중요한 정보 공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의사 공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명태균 씨를 창원에 가서 만나고 왔고요. 황금폰에 대한 얘기는 아주 살짝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황금폰을 명태균 씨로부터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특검하게 되면 특검에서 그 핸드폰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때 가면 다 밝혀질 거다 이렇게 또 박주민 의원이 얘기도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검찰이 황금폰을 확보해서 포렌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그 김영선이 해줘라 그 대화 속에 나머지 대통령 발언이 지금 있다라는 거잖아요. 남상권 변호사는. 2명에게 얘기했대요. 대통령이 네. 윤상현 플러스 또 1명에게
그 공천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남성훈 변호사가 굉장히 확인을 네, 맞아요.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황금폰에 대한 그 포렌식 결과가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거는 나중에 특검으로 이제 다 가서 더 수사가 이제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제 내란 범죄가 워낙에 중대해가지고 명태균 등등의 사건들이 작게 보이는데 실제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태균 게이트도 내란으로 사치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박주민 의원이 지금 말을 아끼고 있고, 명태균 씨하고 향후 선거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왔다 그러는데, 지금 명태균 씨는 본인이 예언자적 입장에서 모든 걸 맞추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약간 좀 오히려 기가 이렇게 만큼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그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심리하지 않죠? 네, 믿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그 안에서 좀 심심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이 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박주민 의원은 오늘 낮에 잠깐 봤는데 아, 그분, 예.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30분 만나서 입만 뗐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얘기가 있다는 듯이 말한대. 근데 이 지금의 이제 전개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거리가 뭐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미지수라고 지금. 에이, 제가 명태균 씨를 아는 상황에서는 명태균 씨 분명히 안녕하십니까 이제 인사한 다음에 자기 할 말만 막 쭈르륵 늘어놓고 사실 별 필요도 없는 말을 아마 하면서 시간을 때웠을 거고, 박주민 의원 성격상 뭐 꼬치꼬치 뭘 켜묻는다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고, 본인이 밝힌 것처럼 나를 왜 픽했냐 이거 하나 물어보니까 뭐 게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쭉 훑어보다가 당신이 오늘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좀 황당했을 것이고 속으로는. 그리고 황금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는 살짝 부적절했을 거다. 왜냐하면 거기가 장소 변경 네, 접견이잖아요. 다 교도관 있고 네, 이래가지고 그 법무부에 다 녹음되니까. 녹음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네. 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시간 낭비했다라고 솔직히 속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근데 보입니다. 하여튼 약간의 기대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언제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 이준석. 어떤 아. 방송에 나가도 기사거리 하나를 던져요. 그래요? 박지원.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건수를 던져. 오. 근데 그게 명태균이야. 명태균 씨도 그래요? 아니 그동안 봤잖아요. 네. 시선, 여론의 주목을 받는 기가 막힌 기술이 있잖아요. 그렇죠. 흐름을 자기- 알고 네. 흐름을 알죠. 흐름을 만들고. 만들고. 예.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분명히 윤 부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야 대중이 환호할 테니까. 뭐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도 명태균 씨는 상황 봐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또 민주당 콜 해가지고 나 이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너한테 깔까 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간보기 그런 걸 또 할 가능성은 매우 있다. 근데 이렇게 민주당 보입니다. 사람들은 안 당할 겁니다.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니 뭐 어리석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그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정당 문화하고 네. 예,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움직이는 게 풍토가 너무 달라갔고요. 예. 이미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쓸모가 없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체를 밝히면 되는 거지 특검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거래하고 뭐 이럴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타이밍은 이미 많이 지났죠. 명태균은 오히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은 내란죄, 김건희 사실 명태균 건이 아니더라도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든지 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나올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반사 이전하면서 생겼던 일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명태균 씨는 결국은 지금 누가 관련돼 있습니까?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김진태 뭐 김진태 뭐 엄청나네요. 윤상현. 한동훈 빼고 관련이 윤상현, 없는 사람이 네. 없을 것 같아요. 윤상현도 이제 직접적인 녹취록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윤상현 의원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기호 의원도 사실은 며칠 전에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왔는데 그 이상 또 말이 없어서 뭔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좀 뭔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기호 의원이 그 당시 공천에 부위원장이라고 공간이 그랬죠? 부위원장이고 네. 사무총장입니다. 즉 그게 뭐냐면요. 공간위원장은 밑에 서류가 만들어지는 과정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사무총장이면은 실제로 점수 매겼던 거 아하. 그거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점수를 매겼을 때 김영선이 몇 점이었는데 그걸 누가 뒤집었다라는 그런 서류상의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그 사무총장을
역할이 그렇죠. 여론조사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회계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한기호 의원이 그 과정에서 이 여론조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무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뭐 그 핵심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